오늘장 전체적으로 또 반등 분위기 보여주는 유가증권 시장의 종목군들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들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지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매수 규모는 3천억 넘어가는 수준인데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전기전자 쪽으로 상당히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종목 합하면 한 2,50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외국인 매수가 4천억 넘게 좀 늘어있네요. 외국인들의 이 전기전자에 대한 편식 어떻게 봐야 될지 수급적인 흐름 해석해 보겠습니다.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아침에 출발하면서 제가 이제 개장에도 매일 함께 하니까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이 장 초반에 선물을 좀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오후장에서 현물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텨내면서 올라오면 뭐 지수는 조금 나아질 수 있는데 종목들의 흐름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도 돌고 현물 쪽에서도 매수를 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지금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가 누적으로 봤을 때 전체 매수 금액과 거의 일치하거나 오히려 좀 더 상회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를 증가시켰던 6월 중순 이후에 현물 매수의 핵심은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수를 제외하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수를 좀 지켜주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개별 종목의 탄력이 둔화된 시점도 아마도 이 즈음과 맥락에 닿아 있다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지수를 한번 크게 뽑아주던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에서 지수 장세로 전환되는 어떤 포인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그런 포인트가 확실하게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굉장히 강한 강도로 사고 있으나 호가를 올릴 목적이 없어서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굉장히 움직임도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답답한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외국인들의 지금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된, 반도체에 집중된 편식은 일견 반가운 측면이 있으나 아직까지 시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중립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형 전략상으로는 종목이 뻔히 정해져 있다. 현재 시세를 끌어올리면서 사고 있지 않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갖가지 지금 해치가 들어가 있겠죠. 뭐 주식 선물을 매도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100에 대한 매도를 해치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해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풀리면 외국인들의 최근의 강조점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 좀 더 포커스가 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건 뭐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여전히 그 내용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의 강세 움직임 배경에 외국인들이 있다 좀 짚어주셨는데 거기다 소부장도 반응이 나오고요. 특히나 오늘 소부장에서는 뭐 테스트를 비롯해서 그동안 많이 안 봤던 레거시 쪽으로도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 흐름도 수급으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특별한 재료가 있을까요? 결국은 하반기에는 확실해진 것은 레거시 쪽이 좋아진다는 것. 그러니까 HBM은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더 좋아질 게 없어요. 이미 다 팔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거 지금 당겨서 주가에 끌어다 쓰고 있는 건데 뭐 그 전망이 뭐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새로운 거 보여줄 게 별로 없는 상황인데 레거시는 뭐 조금 부정적으로 보다가 1분기 실적 보고 좀 긍정적으로 변했고 이게 근데 계속 좋아질 수 있나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가 2분기 지금 실적 나오는 구간에서 전부 동일하게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레거시 좋아진다, 삼성전자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투자 맥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도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SK하이닉스가 투자를 안 할 수도 없는 측면, HBM은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레거시가 좋아지면 SK하이닉스의 전반적인 시설도 가동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SK 향 종목이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향 종목이든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건 다 매한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P5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테일러 쪽, 그 다음에 P5가 동시에 재개됐을 때 초기에 들어가는 장비들 뭐 이런 것들의 일정 부분의 수익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공정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쪽 장비들 뭐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STI라든지 뭐 신성ENG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이 클린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 뭐 전공정
중공정부터 후공정까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붙어가고 있는 그런 장비들의 흐름들은 아마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스 같은 경우에는 뭐 수급적인 요인도 있지만 최근 시장에서 워낙 좀 오랜 기간 쉬어왔던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뭐 잠시 중단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것은 해프닝인가요? 일단 뭐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요. 네. 일단 주가의 반응으로 봤을 때는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보통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정전이라든지 심각한 오류 이런 것들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량 전체를 폐기하고 다시 재가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뉴스가 후속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봤을 때는 아주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뭐 삼성전자의 어느 주가 반응도 이러진 않았겠죠. 그다음에 후속 보도가 이어졌을 거라고 보는데요. 뭐 장 끝나고 나서 또 후속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까지의 반응을 봤을 때 그렇게 뭐 심각한 뉴스라기보다는 일부 물량에 좀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 정도를 보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이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 섹터 좀 편식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다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매일 아침 체크인스탁에서도 4가지 오늘장 꼭 봐야 될 부분을 선정해 드리는데요. 거기에 게임이 있었습니다. NC소프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제 강했는데 오늘장 게임이 강합니다. 그런데 종목별로는 편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데브시스터즈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또 어제 급등했던 NC소프트는 어제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오늘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오늘 여러 종목군들이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좀 의미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뭐 게임주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뭐 방금 언급해 주셨던 종목 중에 NC소프트는 어제 상승분을 되돌리는 정도를 넘어서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게임의 본질을 확실하게 살리지 못하면 그냥 뭐 물적 분할하는 것 정도만으로 주가를 반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2분기 실적이나 3분기 실적에서 확실하게 비용을 통제하면서 이익이 개선된 것을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자체가 여전히 리니지밖에 없고 다른 게임은 크게 가능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TL 같은 경우가 뭐 한국에서는 실패였는데 해외 쪽에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면 또 달라지겠죠. 지금 뭐 데브시스테즈의 상승도 어떻게 보면 지금 쿠키런이라고 하는 게임의 그 변형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래도 원래도 실적이 좋아서 다른 게임주들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그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는 최근 들어서 뭔가 회사를 바꾸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 특히 뭐 인적 자원 구성의 변화, 인적 자원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회사의 내부의 경영 구조의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 자체에서 뭔가 기존에 강했던 리니지를 뒷받침해줄 새로운 게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소위 우리가 과거 얘기했던 그 아이템 장난 이런 거 말고도 현금을 꾸준하게 창출할 수 있는 모바일이나 혹은 뭐 콘솔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런칭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다. NC소프트는 남아있는 이슈는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현금은 좀 많은 편 아니겠습니까? M&A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두 종목의 주가가 이렇게 쭉 벌어져 있는데, 그러면 뭐 데브시스터즈를 쫓아가는 게 맞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이건 조금 곤란하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1.5억 정도, 1.5억 정도의 그 매출을 기저로 해서 지금 벌써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게임주는 살펴봤을 때 이 정도의 매출은 당연히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통 주가가 움직이다가 실제 결과물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데브시스터즈는 일단 어느 정도의 이제 일매출이 찍히는지 순위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의 지속성이 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시기보다는 그런 수치를 좀 더 확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더 명확해졌을 때 접근하시는 게 유효할 것 같고요. 지금 그렇다면 아침에 말씀드렸던 게 크래프톤과 데브시스터즈 두 종목이었는데, 데브시스터즈가 오늘 급등하면서 가격 매력이 사라졌다면 게임주 중에서 지금 그나마 볼 수 있는 종목은 크래프톤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펄어비스가 서서히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어서 그 두 종목 정도가 그나마 조금 뭐 트레이딩 혹은 뭐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특히나 대구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NC소프트의 리니지가 있다면 대구시스터즈도 쿠키런 나온 지 한 10년 넘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서 이 주가의 궤적은 상당히 좀 차별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대구시스터즈. 다만 지금 따라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네요. 개인주들 알아봤고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살아나는 종목이 화장품도 있고 전력 소비 몇몇도 눈길을 끕니다. 화장품주 실적 시즌 되면은 더욱더 눈길이 가는데 이제 곧 7월이고요. 화장품주들 과연 앞서 1분기에 보여줬던 그런 상승 움직임 이번 2분기에도 기대를 해봄직한지 현재 다시 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화장품주 오늘의 흐름 먼저 좀 읽어주시죠. 네,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 아침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게 PR 한 20배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가격적인 매력이 상실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렸고 시장에서는 그거보다 높게 보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의 가격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미 그 이상 넘은 종목도 있죠. 실리콘투 같은 종목은 예전에 넘은 거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일부 종목군들이 조금 시세 탄력도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선 확실한 모멘텀이 필요하죠. 개별 재료가 나오던 아니면 실적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모습이 나오던 어떤 그런 변화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적 발표될 때까지는 그래도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달 기간 동안은 저는 화장품 쪽은 기간 조정 내지는 추가적인 가격 조정의 일부 나타날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10일 단위로 계속 수출 실적이 나오면서 화장품 쪽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보일지는 계속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 있고 또 해외에서 한국 K화장품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그러한 재료들이 어떤 숫자, 우리가 놀랄 만한 숫자,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한 1억 불이었는데 이번 달엔 2억 불 찍었습니다라는 그런 놀라운 숫자가 아니라면 그게 주가의 추가적인 자극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가 커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어떤 제품이 더 늘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품들이 최근에 검색어에 많이 찍히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좀 더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전체 업종이 같이 가는 흐름보다는 개별 종목 플레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일부 종목군들의 강세가 이어지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또 탄력도가 둔화되는 종목군들도 꽤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예전만큼 같이 두텁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전략의 핵심 포인트고요. 저는 여전히 PR 20배 이상에서는 이들 종목의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양상이어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실적을 확인하고 사든지 아니면 이제부터는 이익관리 측면으로 좀 변화하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준비되기만 하면 보시면 최근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선도주였던 실리콘투와 지금 비교 차트를 보면 주가의 그 수익률 자체가 비교 자체가 불가한 거죠. 그러니까 네. 확연하게 지금 숫자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과 뒤늦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의 차이도 우리가 또 면밀하게 한번 가져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그동안 덜 올랐던 종목 그 다음에 새롭게 좀 부각되는 종목군들이 나아 보일 수 있으나 어쨌든 선도주가 꺾여 내려오고 선도주의 탄력이 둔화되는 것은 전체 업종에 대한 투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종목군들이 운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 놓여 있다? 하반기에 실적이 예상만큼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한 구간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운임을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물건 잘 만들어도 이제 가져가는 그 이동에 비용이 많이 든다면은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신규 접근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은 가능할까요? 네, 저는 지금 조정 시에 신규 매수는 가능한 종목군들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종목군들을 상대적으로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브랜드력으로 간다라기보다는 하나의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시장 장악력이나
그다음에 뭐 마케팅, 그러니까 로열티, 뭐 고객 로열티가 고객 충성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제품을 납품하는 쪽, 원료를 납품하는 쪽 자체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개별 종목으로 보시기보단 그쪽이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확실하게 자기의 기준을 좀 정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주봉 기준에서 어느 정도 라인을 깨면 뭐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하향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가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좀 목표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세가 탄력이 줄어들고 거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의외로 조금만 악재에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화장품에 대한 호재 민감도보다는 악재 민감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하고 바라볼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신규 매수는 가격 조정이 더 나타났을 때, 혹은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지다가 확실한 어떤 실적의 숫자를 보여줬을 때 다시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익 실현 시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포인트를 가져가시고요. 신규 매수는 저는 뭐 한국콜마 같은 종목을 가장 선호하고, 지금보다는 좀 주가 조정이 더 나타났을 때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타이밍상으로 봤을 땐 2분기 실적 발표 즈음 그 부근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악재에도 민감할 수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화장품 다 좋은 얘기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잠재적인 악재,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일단 실적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문제로 인해서 의외로 실적이 예상한 것만큼 나오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번에도 한번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이 일부 제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전체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아직 극히 낮은 수준이니까 저는 성장이라고 하는 이 트렌드 자체가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성장 속도가 줄어들 개연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의 화장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넓고요. 우리가 지금 수출 쪽에서는 비중이 꽤 늘었습니다. 과거 중국의 비중을 우리가 지금 다 뺏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과거 중국의 저가 화장품들이 색조나 이런 쪽에서 일부 잘 팔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미국이 점점 중국을 밀어내는 모습과 미국의 대중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그런 내용들이 올라가고, 반대로 K-팝이나 K-컬처 등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제품 비중이 늘어서 수출 쪽에서는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한 1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전체 MS와 수출하고 있는 화장품 쪽에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수입이죠. 수입 화장품에서의 비중은 다른 거예요. 그건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늘어나는 트렌드는 가져갈 것으로 보이나 그 속도가 둔화될 경우 현재 주가가 부담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신규 매수는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확실한 숫자가 나올 때 즈음에서 사시는 게 더 안전해 보인다. 설사 지금보다 높게 사더라도 그런 숫자의 확인 이후에 사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을 때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을 때를 미리미리 대비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화장품주들 잘 가고는 있는데요. 앞으로 나올 만한 그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 이 시간에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다만 조정 시에는 또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세 가지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김 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